이번에는 일본에서 변질된 조선 성리학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도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시고 1988년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셨고 한국사랑, 독도사랑과 한국문화, 일본 정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활약하고 계십니다. 금속공학과 정치학 이렇게 상당히 다른 학문으로 학부,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상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일본이 조선을 통해 받아들인 유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일본에서 변질을 시켰는지, 그 결과 현재 일본 국민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정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끝까지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제 발표 또 토론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즉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한유진 쪽에서 개강하여서 일주년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국제 포럼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는 다 있었기 때문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금속공학을 학부 때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제 의사라기보다 우리 집이 회사 경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버지가 저를 기술자로 그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저는 인문적이었어요. 역사를 쭉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수학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공계로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원래 인문학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바꿔가지고 한국에 와도 전치외교로 바꿨기 때문에 먼저 3학년에 편입해서 1년간만 감을 잡아야 되니까 전공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여서 석사 박사로 갔습니다. 역사학을 하려고 했지만 전치외교는 현재와 미래까지 본다. 그러한 느낌으로 그래도 역사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한일 문화의 비교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선리학, 유교의 비교도요, 한일 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유교 선리학의 수용이라는 것은 원래는 3세기 그리고 6세기 경에 와인 박사라든가 오경 박사가 일본으로 유교를 전래시켰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는 12세기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13세기 정도입니다. 손전스님을 통해서 남송의 주자학, 선리학이죠. 일본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스님이 선리학을 일본에 전래시켰다. 이러한 부분이라서 원래 일본에서는 불교하고 유교가 하나라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적인 수양 판법하고 유교, 특히 선리학의 고경이라는 수양법이 비슷했기 때문에 일본 스님들이 어떤 부담 없이 남송에서 유교, 선리학을 새로운 유교를 일본에 도입시킨 것입니다. 네, 그러한 유교 선리학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도입된 것은 임진왜란이나 청유제란을 통해서 많은 유자들이 유교의 학자들이 일본으로 납치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영향이 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에도마부를 그러한 장군이 손니학을 에도마부의 중심 사상, 전통 사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도 시대 유교의 각 합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 합파, 손니 합파는요,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조선의 강한이라는 유교 학자한테 직접 조선의 이퇴계의 손리학을 배워가지고 일본의 손리학의 1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야시 라잠, 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야마자키 안사이,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니고요, 혼자 이퇴계의 책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자는 퇴계 이황의 손리학을 연구하여서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에 전파를 했습니다. 기타 일본의 유교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얀묘합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합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곤자, 맹자를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리학은 너무 논리만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퇴계를 공부하면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문사합파라는 사람들은 곤자도 맹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맹자는 아니다, 곤자 그 이전을 공부해야 된다, 곤자도 그 이전의 선안들, 완들, 그 아주 좋은 시대의 중국의 완들의 가르침을 곤자는 해설한 해설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여서 그 아주 옛날에 유교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일본 임진왜란 이후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4개 합파가 현존됩니다. 그 이전은 일본은 유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조금 논리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지와라 세이카, 이 사람 자체가 손전 스님이었습니다. 손전 스님으로부터 손리학자로 전향된 사람이고요. 일본의 손리학의 시조로 불리지만 역시 불교적인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기가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얀묘하게 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얀묘학이나 유불도, 도는 도교죠, 이것을 융합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하야시 라잔인데요, 이 사람도 선정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불교의 영향이 강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불론, 불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에서의 손리학의 독립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일본 에도마부의 중심에 들어가 가지고 에도마부의 학자로서 즉 일본의 에도마부 장군의 그 가문이 계속 거기서 장군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논리적인 이야기는 좀 있는데요. 이기라는 거, 리기, 여기서는 이를 리라고 좀 말하지만 그 리기 통합의 찬소로서 마음을 지족해가지고, 그래서 하야시 라잔의 손리학이라는 것은 얀묘학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좀 손리학적으로 보면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이카도 라잔도요, 퇴계의 전면 토솔, 그리고 주자소 조료, 이런 것을 이루고 가지고 높이 퇴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래서 주자의 원래 주자학을 이루고도 의미를 몰랐던 것을 퇴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이러한 식으로 일본에서 손리학이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이 퇴계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유르곡 선생님이 계시고 이황 퇴계 퇴계 이황 이렇게 삼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퇴계가 일본의 새로운 유교를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유르곡 선생님에 대한 일본 쪽의 연구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주자학, 손리학이 변질이 됩니다. 자, 야마가 소코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도 하야시 라잔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완벽한 손리학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손리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인간의 내면적 동기보다는 외면적 교류가의 선악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류가가 적게 나오면 그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 대단히 내면적인 손리학을 외면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일본에서의 최초의 큰 변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주 원리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것은 양쪽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자는 성의 산대, 그러니까 손리학의 성의 산대라는 것을 히로에락의 미바르 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노에락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산대가 이거 바로 성 그리고 리의 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인의 예지다, 이게 주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히노에락의 이바르 산대가 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밖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정이다 라고 하여서 성이라는 것, 리하고 정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게 주자입니다. 이것이 퇴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마가 소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노에락 자체가 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노에락의 미발라는 게 성인데, 손리학의 성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 청의 미바르 산대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이라는 것은 오히려 성의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청이라는 것이 마음의 정, 이게 오히려 가장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것이 성이라든가 리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이다. 이런 식으로 손리학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을 성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성하고 리와 기, 이런 것은 모두 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리하고 키가 하나다, 리기 일원론으로 갑니다. 주자라든가 이퇴계는 리기 이원론이죠.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퇴계에서 나와서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청의욕을 긍정합니다. 야마가 소코는요, 청의욕이라는 것은 원래
인이, 증효 이런 것을 선한 가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정욕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높은 것을 추구하는 향상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욕은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면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악이 된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마가 소코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야마가 소코는 선약을 나름대로 수정해 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이 좀 있죠. 한국에서는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거나 좀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일본은 가공해 버립니다. 여기 사상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게 고합파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고문사합파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도 선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주자 자체가 고대 한문을 읽을 수 없었다.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고대 한문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주나라 때의 한문이라든가 그 이전의 나라 때에 사용되어 있었던 아주 고대의 한문 자체를 주자는 몰랐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자와 선리학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곤자 이전을 연구하여서 곤자가 살았던 준주 정목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를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기소라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곤자를 본보기로 삼듯이 곤자 자신도 그 이전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것을 생각하여서 고문사학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기소라이는 에이초부터 노노랑 소민 등 피지배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관료 등 지배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노노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기소라이는요 연주들, 맞부의 관료들, 장군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오기소라이 자신도 일본 에도 맞부의 관료였다. 이런 사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기소라이는 계속 비판했습니다. 주자학이나 양묘학이나 고학은 개인의 수양이 목적이다. 그런데 정치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사회 질서의 안정 그리고 민중의 안녕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서 고대의 선안들은 견세 재민을 계속 실용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견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경제를 활성화해야만이 인민들을 구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한 수양이어야 한다. 그 유교라는 것은 그쪽으로 갑니다. 나를 위한 도덕으로부터 건축 정치를 위한 철학, 도덕으로 주자학, 양묘학, 고학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생애에 한 사람이 일본에서요. 네, 이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아래쪽으로 갑니다. 성이라는 것은 선왕뿐이다. 육경라는 것은 선왕의 예약의 길을 보여주는 견전이고 곤자와 맹자는 선왕의 길을 해설하는 해설자에 불과하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기소라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취급 편천하를 수신체가로부터 독립시킨 것입니다. 모든 유교 그리고 선리학의 목적은 거의 수신체가에 있다.
그러나 수신제가가 혹시 안 되더라도 뭔가 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취급 편천하에 능력이 있으면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수양제가 아니면 취급 편천하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전적 공격을 하는 하나의 무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천문회 같은 데서는 수신체가가 오만진창이다라고 하면 장가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일본에서는 천문회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죠. 저는 일본의 그러한 생각은 소양에서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 유교의 이러한 현재의 그러니까 내면을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의 자유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훌륭하게 chế度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게 일본의 정치인들의 많은 생각인데 그 기본은 이때 있었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뭐 소양 철학이라든가 많은 것이 그 뒤에 붙여졌을 뿐이다라고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청문회 하자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고요. 일단 장관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 잡지들이 많은 기사를 올리고 그렇게 문제 삼습니다. 일본은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 기사도 명예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사실 그대로 거의 나옵니다. 그런 식이죠. 우리는 더 조금 이야기하면 전문회라든가 기타 다 의혹만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의혹만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명예훼손이 되면 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위주로 범죄이면 정치 그만둬야 된다. 그러나 범죄가 아닌 도덕적으로 뭔가 흠집이 있다. 그러나 범죄는 아니다. 이것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조금 다른 말을 하면요. 일본 촌리층에서 여성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아베 신조 뿐이었다고 합니다. 왜 아베 신조가 여성 문제가 없었냐?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부인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편천하라는 책이 일본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선리학자 중에서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후지와라 세이카 그리고 하야시 라장 그 다음으로 있는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태계로부터 배웠습니다. 이태계야말로 주자 1회의 제1인자다라고 주장하였어요. 굉장히 이태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자들도 태계 선생님이 최고다 이런 말을 쭉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은 없어요. 이태계가 가르치는 내용을 쭉 수용했습니다. 수용하면서요, 수용해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도 중간에서 편지를 해 갔어요. 이태계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가면서요. 중간쯤부터 보세요. 태계의 잘못이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최대의 비판은 욕에 대한 해석을 태계가 하지 않았다. 욕이라는 것은 우주의 생성이라든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이 태계의 선약 속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초선에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사이도 원래 손리학자였지만 이 사람은 또 신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신도, 일본의 신을 믿는 그런 신사의 신도. 네. 그래서 마지막은 스이카 신도라는 자신이 시작되는 신도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손리학하고 결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선 손리학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마지막은 신도하고 결합돼 가지고 신유 일치론 이런 식으로 가서 역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사이는 마지막은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이야기인데 말을 했습니다. 콘맹, 곤자나 멘자가 공격해 온다면, 일본을 공격해 온다면 이것들을 포로로 만드는 것이 우리 천하의 도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철저하게 일본 민족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스카 타이야라든가 모토다 나가자네라는 사람은 이러한 또 계열하고 달라요. 완전히 또 이태계를 공부하여서 이태계야말로 역시 세계 최고의 손리학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인데, 이 모토다 나가자네라는 사람이 메이지 시대 일본의 교육의 기초가 된 교육치고 조안을 작성하여서 메이지 일왕에게 바친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교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퇴계의 손리학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치고에는 황극사상, 그러니까 일왕을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도 신도, 신사신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면에서 신유 일치 사상, 처음은 불교하고 일치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중간에서 불교하고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일본 고유 사상, 신도하고 손리학, 유교가 결합되는, 이게 손리학은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학이라든가 고문사학, 또 양묘학은 따로 있었고요. 일본은 조선처럼 극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한문 체제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중앙 에도마프만 하야시 라잔의 손리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00년 정도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통신사가 가면 일본 에도마프가 같은 손리학을 섬기는 나라의 정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서로가 교류를 하고, 에도마프하고 조선왕조는 300년 가까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손리학의 영향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손리학은 퇴계의 리기, 이원론을 중심으로 일본에 전래되었지만 처음은 불교나 양묘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배척한 학자들도 신유 일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조선 손리학, 이게 조선에서 온 이태계 손리학뿐만이 아니라 남송에서 직접 건너간 그러한 주자학도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요, 주자학 자체도 일본에서 변질이 되었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리학, 유교의 학설들이 있다. 그러나混沌되어 있는 부분을 추출해 가지고 21세기에 새로운 유교 문화,
라는 것은 다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잔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에드워드 정 교수님, 미국의 마크 피터스 교수님, 중국의 수다강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 그대로 세계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유교, 아니 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